한태주는 서재 창가에 서서 정원의 동백나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60년을 함께한 이 집은 언제나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가슴속 어딘가가 답답하게 조여왔다. 아버지, 제 마음은 정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35의 나이에 이제야 결혼 이야기를 꺼낸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태준의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다. 상대가 누구냐는 물어봐도 되겠니? 박은솔입니다. 청원시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예요. 태준은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멈췄다. 청원시.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그 지방 소도시 말인가. 공공도서관 사서라니. 그 사람 집안은 어떤가? 평범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태주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물론 그는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였다. 정식 직원인가? 계약직입니다. 하지만 5년째 근무하고 있고. 민우야. 태주는 아들의 말을 끊었다. 내 할아버지께서 평생 쌓아올린 명성이 내가 지켜온 위치가 가볍지 않다는 걸 너도 알 텐데.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명성이 정말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태주는 답하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40년 전을 떠올렸다. 자신도 한 여자를 사랑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결국 포기했고 가문에 맞는 상대와 결혼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지만 가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민우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세계는 생각보다 가혹하단다. 그래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부담스러울 거야. 내가 먼저 알아보마. 그날 밤 태주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흘 후 태주는 낡은 점퍼와 운동화를 신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이사장님, 정말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20년을 함께한 기사 박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은 그냥 동네 할아버지로 가는 거야. 청원시 공공도서관은 시청 옆 한적한 곳에 있었다. 3층짜리 건물은 20년은 좋게 넘어 보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성이 밝게 인사했다. 명찰에는 박은솔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주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은솔은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화려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책 좀 보려고 왔는데 회원 가입을 해야 하나요? 회원 가입 없이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찾으세요? 역사책이 보고 싶은데. 2층 인문사회 코너에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태주는 2층으로 올라가 은솔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30분쯤 지났을까? 한 중년 남성이 큰 목소리로 불평하며 들어왔다. 저기요. 내가 빌린 책이 찢어져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솔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어섰다. 손님, 조용히 이야기 나눠봐요. 조용히? 당신네가 나한테 변상하라고 해놓고 손님께서 빌리신 책이 반납될 때 이미 손상되어 있었어요. 손상된 페이지가 손님께서 보신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은솔의 목소리는 끝까지 차분했다. 남성은 투덜거리다 결국 자리로 돌아갔다. 태주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은솔은 모두에게 똑같이 친절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은솔 씨, 이번 주 새 잡지 있어? 네, 어제 입고됐어요. 제가 따로 챙겨놨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였다. 태주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오후 2시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은솔에게 다가갔다. 은솔 씨, 미안한데 이 책 좀 읽어줄 수 있어? 할머니가 내민 것은 건강 관련 서적이었다. 은솔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할머니를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할머니, 어느 부분이 궁금하세요? 당뇨병 관리하는 부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때 도서관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박은솔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관장님, 이용자분이 책 내용을 읽기 어려워하셔서.
그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관장님,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데스크로 돌아가세요. 은솔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은솔 씨. 나중에 집에서 볼게. 박은솔 씨, 지금 당장. 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은솔은 할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일어났다. 하지만 데스크로 돌아가기 전 해당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할머니, 제 번호 알고 계시죠? 퇴근하고 전화 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후 내내 은솔을 관찰한 태주는 차에 올라 기사에게 말했다. 박 씨, 내일 또 올 거야.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주는 오늘 본 장면들을 곱씹었다. 자신이 평생 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진짜 격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태주는 더 일찍 청원시로 향했다. 도서관 근처 카페에 앉아 은솔의 출근을 지켜봤다. 오전 8시 50분 은솔이 도서관으로 걸어왔다. 화단에 물을 주고 계단을 쓸고 문을 열었다. 9시 개관인데 10분 일찍 출근한 것이다. 어제 오셨던 할아버지시죠? 또 오셨어요. 은솔이 반갑게 인사했다. 태주는 놀랐다. 하루에 수십 명을 만날 텐데 자신을 기억하다니. 어제 역사책 코너 둘러봤는데 좋더라고요. 천천히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태주는 일부러 은솔에게 다가갔다. 조선시대 관련 책 찾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내용을 찾으세요? 문화재 복원에 관한 책이면 좋겠는데. 은솔의 눈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문화재에 관심이 많으세요? 젊었을 때 그쪽 일을 했거든. 요즘 다시 공부하고 싶어서. 은솔은 기뻐하며 몇 권을 추천했다. 이 책은 경복궁 복원 과정을 다룬 거고요. 이건 전통 건축 기법을 설명한 책이에요. 최근에 새로 입고된 책인데 할아버지가 첫 독자가 되실 수 있겠네요. 은솔의 목소리에는 책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이 도서관에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5년 됐어요. 이제는 제 집 같아요. 계약직이라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나? 은솔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이내 웃었다. 가끔 불안하죠. 하지만 이 일이 좋아서 시작했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요. 그날 오후 태주는 은솔의 진가를 확인할 장면을 목격했다. 한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들어왔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 여성은 조심스럽게 육아 관련 책을 찾기 시작했다. 10분쯤 지나 아기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주변 이용자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 도서관인데 애를 왜 데려와요? 한 중년 남성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여성의 얼굴이 빨개졌다. 죄송합니다. 금방 나갈게요. 그때 은솔이 다가왔다. 잠깐만요. 우리 도서관 3층에 수유실이 있어요. 거기서 편하게 돌봐주세요. 정말이요? 하지만 민폐가 아니에요. 제가 책 찾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여성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초보 엄마라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여성이 3층으로 올라간 후 불평했던 남성이 은솔에게 다가왔다. 아니, 여기가 어린이집입니까? 은솔은 남성을 차분히 바라봤다. 손님, 도서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기와 엄마도 당연히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솔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지식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성별,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어요. 남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태주는 가슴이 뭉클했다. 지식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신념인가. 태주는 평생 문화 사업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은 문화와 예술을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겼다. 하지만 은솔은 달랐다. 그녀에게 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었다. 오후 3시쯤 은솔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태주는 그녀가 도서관 뒤쪽 작은 정원으로 가는 것을 봤다.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정원에는 노숙자로 보이는 남성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은솔은 그에게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건네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은솔 씨, 고마워요. 오늘은 좀 괜찮아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 조심하시고 복지관 상담 예약은 잡으셨어요? 내일 가보려고요. 잘 됐어요. 거기 상담사 선생님 좋은 분이에요.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까지 연결해주고 있었다. 저녁 무렵 태주는 은솔에게 다시 다가갔다. 실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왜 이 일을 하나요? 더 나은 조건의 직장도 찾을 수 있잖아요. 은솔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저는 책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어요.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돈도 없었고 미래도 불안했죠. 그때 도서관이 제 안식처였어요. 책을 읽으면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고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선택했어요. 누군가에게 제가 받았던 것과 같은 위로를 주고 싶어서요. 태주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조건도 중요하죠. 저도 불안해요.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그 불안을 이겨내게 해줘요. 할머니가 덕분에 책 읽을 수 있었다고 하실 때, 학생이 좋은 책 찾았다고 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에 올라 서울로 돌아가는 길 태주는 기사에게 물었다. 박 씨, 사람의 가치를 뭐로 판단해야 할까? 제 생각에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20년을 함께한 기사의 말이 오늘만큼은 유독 깊게 다가왔다. 사흘째 되는 날 태주는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 모습이 드러난다. 태주는 도서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는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한태준입니다. 귀 도서관과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도서관장은 놀라며 흔쾌히 약속했다. 태주는 일부러 오후 3시에 방문하기로 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정장 차림으로 도서관을 찾았다. 기사와 비서까지 동행했다. 은솔은 안내 데스크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도서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태준을 맞이했다. 은솔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태준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저 할아버지가 재단 이사장? 은솔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회의는 30분 정도 진행됐다. 나오는 길에 태준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저기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명함 좀 전해주게. 내일 재단 사무실로 연락 달라고. 비서가 은솔에게 명함을 건넸다. 이사장님께서 내일 연락 주시길 바라신답니다. 은솔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다음 날 오전 은솔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국문화재단 이사장님실 맞습니까? 청원시 도서관 박은솔입니다. 이사장 한태준입니다. 연락하라고 하셔서. 아, 박은솔 씨. 어제 근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혹시 우리 재단으로 이직할 의향 있으신가요? 전화 너머로 은솔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저한테요? 네. 급여는 지금보다 2배 이상 보장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서울 본사 근무고요. 긴 침묵이 흘렀다. 이것이 그녀에게 던지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불안정한 계약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정규직이 될 기회. 급여는 2배.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이사장님,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은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도서관을 찾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제가 챙겨드려야 할 분들이 계세요. 급여도 중요하고 정규직도 매력적이지만 지금 제가 이곳을 떠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태주는 미소 지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혹시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은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사흘 동안 도서관에 오셔서 저를 지켜보셨잖아요. 처음에는 평범한 어르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재단 이사장님이시고 그리고 갑자기 이런 제안을. 태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은솔은 예상보다 훨씬 영리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아들이 은솔 씨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민우 씨, 아버님이신 거군요. 네. 부모로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시험하신 거군요. 은솔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화가 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장님. 은솔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저는 민우 씨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해야만 사랑할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은 시험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사장님이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은솔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계약직이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사장님이 원하시는 며느리상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민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사장님은 제가 이직 제안을 거절하길 바라셨죠? 하지만 그건 이사장님의 기준일 뿐입니다. 만약 제가 이직을 선택했다면 그게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태주는 숨이 막혔다. 사람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을 함부로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이사장님이 평생 지켜온 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격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태주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진짜 격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신은 평생 무엇을 지켜왔을까? 체면? 명성?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까? 40년 전 사랑했던 여자를 포기하고 가문에 맞는 상대와 결혼했다. 하지만 정말 행복했을까?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다. 교양 있고 품위 있고 격식을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태주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켰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허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야, 아빠다. 청원시로 같이 가자. 은솔 씨에게 사과해야겠다. 토요일 오전 태준과 민우는 함께 청원시로 향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은솔 씨를 시험한 것도 의심한 것도. 나는 평생 사람을 판단하는 데 익숙했어.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구나.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 이해해요. 다만 은솔 씨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다. 은솔은 평소처럼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민우 씨. 그리고 이사장님. 은솔 씨,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은 도서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은솔 씨, 먼저 사과드립니다. 어제 제가 한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고개 드세요, 이사장님. 아니요. 은솔 씨 말이 맞았습니다. 사랑은 시험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은솔 씨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태주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저는 평생 격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명문가의 체면,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위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흘 동안 은솔 씨를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격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은솔 씨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을 도왔습니다. 아기를 데려온 엄마를 감싸주었고 노숙자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죠.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진짜 격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저는 평생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체면과 격식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은솔 씨는 달랐습니다.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많은 재산도 없지만 은솔 씨에게는 진짜 품격이 있었습니다. 은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사장님, 저는 그냥 제가 받았던 것을 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도서관이 저를 구원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은솔 씨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은솔 씨를 사랑하는 거겠죠. 태주는 민우를 바라봤다. 민우야,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은솔 씨는 우리 가족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이구나.
아빠는 이제 은솔 씨를 우리 며느리로 감사하게 맞이하고 싶다. 은솔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은솔 씨. 제가 감사해야죠. 제 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그리고 이 늙은이에게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그들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은솔의 어린 시절 이야기, 민우와 만난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참, 이사장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도서관을 그만둘 순 없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결혼 후에도 당분간은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태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다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재단에서 이 도서관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개선, 인력 충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까지. 은솔 씨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신 은솔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은솔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은솔 씨 같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은솔 씨에게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도서관으로 돌아갔다. 태주는 은솔이 일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지켜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가하는 눈이 아니라 배우는 눈으로. 저게 진짜구나. 저게 내가 평생 찾아 헤맨 품격이구나. 석 달 후 봄이 찾아왔다. 태준의 저택 정원에는 벚꽃이 만발했다. 민우와 은솔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문학의 인사들, 재단 관계자들, 친척들. 처음에는 모두 의아해했다. 한태준 이사장의 며느리가 지방 도서관 사서라니. 하지만 은솔을 만나본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모든 것이 특별했다. 특히 결혼식에 참석한 청원시 도서관 이용자들이 인상적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은솔이 돌봐주었던 엄마는 아기를 데리고 왔다. 은솔 씨, 정말 축하해요.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은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는 은솔의 모습을 보며 태주는 확신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결혼식이 끝나고 태주는 신랑 신부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사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사진작가가 말했다. 그렇죠.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신랑 신부 결혼식인데요. 그래서 더 행복한 겁니다. 제 아들이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배웠으니까요. 평생 찾아 헤맨 것을.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민우가 결혼했다. 며느리 은솔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평생 격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격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진심으로 남을 돕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이다. 나는 은솔에게 배웠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 격은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는 것을. 체면과 형식을 내려놓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품격이 생긴다는 것을. 태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밤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감사했다. 진짜 품격은 지위나 재산, 혈통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준 은솔에게 태주는 평생 감사할 것이다. 다음 날 태주는 재단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의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화려한 행사나 전시회도 좋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겠습니다. 지역 도서관, 복지관, 문화 소외 지역. 그런 곳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박수를 쳤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1년 후 한국문화재단은 가장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50개 도서관을 지원하고
100여 개의 문화 소외 지역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은솔이 있었다. 그녀는 재단의 사회공헌팀장이 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일을 했다. 은솔 씨, 수고 많습니다. 태준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며느리 얼굴이 보고 싶어서.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태준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은솔 씨, 고마워요. 이 늙은이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진심이야. 너 덕분에 나는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배웠어. 그리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됐지. 은솔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날 저녁 태주는 민우와 은솔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탁에는 은솔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자,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함께 웃었다. 그 순간 태주는 깨달았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체면이나 격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이고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참 좋은 인생이야. 그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이어졌다. 격을 내려놓은 순간 진짜 품격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질 것이다.